네, 저희는 스타쉽 밴딩머신이라는 업체고 2013년 12월에 만들어져서 이제 올해 만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신생 업체고요. 그리고 비주얼 컴퓨팅 분야라고 해서 시각적인 정보들을 컴퓨터랑 어떤 식으로 상호 어떤 교감이나 처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어떤 솔루션이나 앱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는 스타쉽 밴딩머신 대표를 맡고 있고,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콘텐츠 제작 분야,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분야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이 창업으로는 세 번째 창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를 거치면서 네, 세 번째 창업을 하게 됐고, 제가 콘텐츠 제작 분야, 기획 제작 분야에서 계속 있으면서 느꼈었던 것들이, 그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창의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분야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분야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그 창의성이 구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노동집약적입니다. 소위 말해서 노가다에 가까운 어떤 그런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창의성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어떤 그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조작 도구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대체를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회사의 어떤 뭐랄까 방향 같은 것들이,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에도 이를테면은 우주선, 스타쉽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시피 좀 우주적인 생각들을, 우주적인 경영, 우주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말이냐?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를 뿐이지 아주 간결한 어떤 원칙들, 법칙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랄까요, 현상을 드러나게끔 하는 어떤 근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법칙 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간결한 형태의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같은 거는 굉장히 카오스적이죠. 우리가 코스모스지만 카오스인 상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들, 복잡하고 다단하고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그래서 더 이제 흥미로운 어떤 그런 상태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우주의 상태, 게다가 이제 뭐랄까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인 거죠. 원칙은 있으나 결과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 가지 온갖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원칙이 있다고 해서 A는 A-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중첩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되게 복잡한 현상 같은 것들을 즐겁게 탐험하는 일, 그리고 가능하면은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일,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태도,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하는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의 미션이나 혹은 비전이나 핵심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얘기를 할 때 과몰입이라든지 이런 단어나 가치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이 그냥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영역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 회사를 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있으면서 조직원으로서 당연하게 갖춰야 될 어떤 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들은 사실 말씀드리기 좀 미미하네요. 제가 어떤 혼을 가진 회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비록 되게 이제 저희는 2명이서 저랑 그 공동 창업한 권지영 박사라고 이제 개발 담당하고 있는 친구하고 2명이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었던 것들은 단 2명뿐이었었고 시작이 굉장히 미미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 같은 거를 지원하는 모든 어떤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네. 인간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지향한다. 이게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은 창의성은 뭐냐,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를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막 이렇게 거창한 소설을 쓰거나 영화 감독으로서 대단한 영상을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랑 같이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케이크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다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도 사실은 창의성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 삶에 사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일 수도 있는 어떤 시간 같은 것들에 되게 방점을 찍어서 갈무리하게끔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쓱 흘러가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잡아서 내 시간으로 만드는 거, 내 어떤 인생의 영역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말 그대로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은 창의적인 의미 부여, 그러니까 창의적인 활동, 그 창의적인 활동이 거창한 거 아니라 뭔가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시 발견해서 그게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들을 다 어떤 창의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혹은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들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만들어주고 혹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은 뭐든지 해도 되는 영역인 거죠. 사실 저희한테는 뭐든지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의성을 의미부여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었는데 그 의미가 부여된 이후에 의미가 부여된 남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내가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니까 더 알고 싶고 잘하고 싶고 혹은 계속 반복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더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걸 알아주는 누군가한테 다시 또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끔 되면 이제 더 즐거우니까 다시 또 더 열심히 반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형성이 되겠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몰입이라는 어떤 얘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몰입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이제 뭐랄까요, 즐겁겠죠. 내가 애초에 좋아하고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 분야여야 몰입하고 반복하고 더 탁월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순서들을 어떻게 시작되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이런 조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큐레이션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일이죠. 감사하고 멋있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큐레이션 되는 거, 그리고 그 큐레이션 된 대상들이 어떤 다른 콘텐츠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를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렇게 맥락을 느끼기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정리하고 맥락을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서 되게 멋있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는 또 그런 의미도.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인사이트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런 개개인의 몫이니까.